2024년 7월 2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권력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졌다가 11년 만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앞서도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참모 16명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는 어젯밤 늦게까지 12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야당은 최혜경 사건 수사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30일이란 보실 회의 과정에 이른바 대통령 경로서를 집중 초청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해마다 떨어지는 출생률에 지난달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관계부처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의 권한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해 권한과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TV 토론 참패로 후보 교체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남편이 물러서지 않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 4년 이 토론 한 번으로 규정되도록 두지 않겠다며 남편을 엄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면 돌파 의지에도 확산하고 있는 후보 교체론,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대선을 넉 달에 앞두고 그 순법이 복잡하다 보니 후보를 교체해도 안 해도 첩첩산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토론 승리에 이어 사법 리스크도 사라지면서 대선 초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신형 미사일은 4.5T급 투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중량 모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500km와 최소 사거리 90km에 대해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대표 관광지 후지산에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몰리면서 입장료가 3배나 올랐습니다. 이달부터 우리 돈 약 1만 7천원을 더 받기로 했는데요. 하루 등산객도 4,000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는 산장 숙박객 외에 입산을 금지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시청역 앞에서 승용차가 한 대가 사람들이 걷는 길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음식점과 여러 가게가 몰려있는 도심 한복판입니다. 횡단보도와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월요일 늦은 퇴근 시간에 사고가 나면서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68세 남성으로 현재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차량이 급발진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이 200m 정도 역주행했다는 점과 사고 이후 속도를 줄였던 정황 등을 토대로 급발진이 맞는지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여고생이 동갑 남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근처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남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이 범행 후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료기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한 종합병원 병원장 부부가 특정 회사 약품을 구매한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규모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사측과 협상을 벌여온 노조 측은 2024년 연봉협상에 상응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등의 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해당 노조 조합원 수는 28,000여 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22%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노동간 차등 적용 여부를 추가 논의합니다. 차등을 원하는 사용자 측과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오늘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964년 이후 태어난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 올해부터 은퇴를 시작하는데 우리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해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큽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하락을 우려하며 고용을 늘리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샴푸나 세제를 살 때 환경을 위해 혹은 저렴할 것 같아서 리필 제품 사는 경우 많죠. 리필 제품이 본품보다 꼭 저렴한 것만은 아니라서 구매 전에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리필 제품이 더 저렴할 거라는 심리로 구매를 하기도 하는데 가격표를 유심히 보지 않는다면 그래 더 비싼 리필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적인 매력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서울 종로의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 북촌 일부 지역의 시간에 따라 관광객 통행이 제한됩니다. 서울 종로구는 북촌 한옥마을을 전국 최초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주민 불편 민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나 4.5일제 시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제주도가 주 4.5 일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엔 하루 8시간 근무 외에 4시간 이상을 더 일하고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미 국립암연구소는 영양보충제가 수명 연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매일 챙겨 먹어도 암이나 심장병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줄어든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매일 비타민을 섭취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와 강원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